해외 파병 기지에 이른 아침, 태양이 막 지평선을 넘나드는 시각이었습니다. 박서진 소장은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지를 순찰하고 있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하면서도 조용했고 20년 넘게 군복을 입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절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좋은 아침입니다. 멀리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지우 하사가 훈련복을 입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24이라는 나이에 걸맞은 생기가 가득했죠. 박서진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이 기지에서 가장 늦게 온 신입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적극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부하이기도 했거든요. 어제 민간 지원 임무 보고서는 다 작성했나? 네. 현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져간 학용품들 보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지우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박서진은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무력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걸 지우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이런 부하를 둔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박서진은 지우를 따로 불러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기지의 작은 식당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박서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우 같은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지우 하사,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아닐까요? 박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거야. 내 동료를, 내 국민을,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모든 이들을 말이지.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간 너도 내 자리에 설 날이 올 거다. 그때가 되면 기억해. 진정한 군인은 앞장서서 맞서는 사람이야.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말이지. 그날 밤 박서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군복을 입으면서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려왔지만 지우만큼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부하는 없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였을 겁니다. 그 순수한 열정과 정의감, 그리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우 하사는 민간 지원팀과 함께 인근 마을로 향했어요. 오늘은 현지 시장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지우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박서진의 당부에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장군님. 저녁 때 맛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것이 박서진이 지우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경, 박서진은 집무실에서 작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정보과 김중사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박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김중사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강지우 하사가 납치되었습니다. 순간 박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휘관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상황을 자세히 보고해. 오후 1시 30분경 시장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정체불명의 차량이 접근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강지우 하사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즉시 상황실로 향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시장 주변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우가 저항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죠.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무언가를 외치며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했나? 네. 추적 결과 국제인신매매 조직에서 사용하던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서진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판단이었거든요. 즉시 수색작전을 준비한다. 그러나 1시간 후 국방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서진이 받은 명령은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박 소장, 민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군이 개입할 수 없다. 현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우리는 관망하라. 하지만 우리 부하가 납치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 감정으로 군의 원칙을 어길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명령이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박서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군인으로서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하를 지켜야 할 책임도 절대적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박서진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박서진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지우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밝은 웃음, 진심 어린 말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눈빛들이 말이죠. 새벽 3시, 박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리더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지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전명은 그림자다. 박서진은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 707부대 출신으로 박서진과 함께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온 정의 요원들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비공식이다. 그 말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뜻이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빠져도 된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이들 역시 지우를 소중한 동료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정보는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까? 이병철 중령이 물었습니다. 박서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인신매매 조직의 아지트는 도심에서 30km 떨어진 폐창고 단지로 추정된다. 위성사진을 보면 최소 10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는 것 같아. 무장 수준은 소총과 권총 정도로 보인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박서진은 작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침투 경로, 각자의 역할, 비상시 철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었어요. 25년간 쌓아온 경험이 모두 동원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다. 강지우 하사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 준비 과정에서 박서진은 드론을 이용한 정찰을 실시했어요. 폐창고의 구조와 경비 패턴을 파악하는 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지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성급한 행동은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었거든요. 드론 영상을 보니 지하에도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인질들을 가둬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박서진은 지도를 다시 살펴보며 침투 경로를 수정했어요. 정면 돌파보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작전 전날 밤, 박서진은 혼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지우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박서진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부하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강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박서진과 팀원들은 검은 전투복을 입고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빨랐죠. 폐창고 단지는 예상보다 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박서진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주변을 살펴보며 침투 지점을 최종 확인했어요. 적의 경비는 생각보다 허술해 보였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알파팀은 좌측, 브라보팀은 우측에서 동시 침투한다. 무전기를 통해 조용한 명령이 전달되었어요. 박서진은 직접 알파팀을 이끌며 선두에 섰습니다. 리더라면 위험한 곳에 먼저 서야 한다는 게 그녀의 철칙이었거든요. 첫 번째 경비를 무력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창고 내부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적들이 있었거든요. 소장님, 브라보 팀에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박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지우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계속 진행한다. 브라보 팀은 내가 찾겠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에서 박서진은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지우가 목에 차고 있던 작은 목걸이였어요. 십자가 모양의 은 목걸이는 지우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쥔 순간 박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우가 여기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에게 신호를 남겨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우야, 잘했어. 내가 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하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박서진은 긴장했어요.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이 인지를 고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서진은 신중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중 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틈새로 안을 들여다본 박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지우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의식은 있는 것 같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 여군님이 생각보다 단단하네. 조직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박서진은 그 순간 모든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지우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권총을 박서진의 머리에 겨눈 것이었어요. 손 올려. 박서진은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박서진이 조직원들에게 포위당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무기를 빼앗기고 손이 뒤로 묶인 채 지우 옆 의자에 앉혀졌어요. 조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투스타 소장님이 직접 오셨네. 영광입니다. 남자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박서진의 계급장을 떼어냈어요. 25년간 가슴에 달고 있던 소장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박서진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지? 돈이야, 당연히. 이 예쁜 아가씨는 해외로 팔려갈 예정이었는데 덤으로 소장님까지 잡았으니 대박이네. 박서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박서진을 보며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진의 가슴이 더욱 미어졌어요. 장군님, 왜 오셨어요? 저 때문에. 조용히 해, 지우야. 괜찮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조직원들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해외로 팔아버리겠다는 계획이었죠. 이곳은 우리 세상이야. 투스타가 뭘 한다고? 아무도 당신들을 찾지 않을 거야. 우두머리의 말에 박서진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비공식 작전이었기 때문에 구조대가 올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원들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지우에게 고문을 가하며 박서진을 정신적으로 압박했어요. 박서진은 차라리 자신이 고통받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나를 대신 건드려. 아니에요. 지우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강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직원 하나가 지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지우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박서진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장군님. 그 한마디에 박서진은 전율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부하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본 것이었어요. 동시에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군인이란 앞장서서 맞서는 사람이다.
자신이 지우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실천할 때였습니다. 박서진은 모든 감정을 지원했어요. 분노도, 절망도, 두려움도 모두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우를 구하는 것. 박서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서진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박서진은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경계를 늦추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지우야, 내 신호에 따라 움직여. 박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져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박서진은 의자에 묶인 밧줄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기술이었어요. 손목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매듭을 풀 수 있었거든요. 조직원 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틈을 노렸습니다. 박서진은 번개처럼 일어나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목을 졸랐어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진 그 사이 박서진은 그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뭐야? 다른 조직원들이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박서진은 지우의 밧줄을 끊으며 그녀를 자신의 뒤로 밀어냈습니다. 너네가 상대하는 사람은 단순한 여군이 아니야.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다. 박서진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녀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권총을 겨누며 다가왔지만 박서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낮은 자세로 접근하여 상대의 손목을 꺾고 무기를 빼앗는 동작이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707 부대에서 수천 번 연습한 기술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박서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하는 연속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장군님, 지우가 뒤에서 경고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소총을 들고 있었거든요. 박서진은 몸을 굴려 총알을 피하면서 동시에 근처에 철파이프를 집어 던졌어요. 정확히 우두머리에 손목을 맞춘 파이프 때문에 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두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박서진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실력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거든요. 마지막 1대1 전투에서 박서진은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태권도, 유도, 검도, 그리고 실전에서 터득한 모든 격투술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우두머리는 체격이 컸지만 박서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항복해. 쓰러진 우두머리 앞에 선 박서진의 모습은 위험 그 자체였어요. 비록 계급장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쓰러진 후에도 남은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리더를 단숨에 제압한 박서진의 실력을 본 후였거든요. 다 끝났다. 무기를 버려. 박서진의 명령에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순순히 따랐어요. 하지만 몇 명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박서진은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어요. 지우를 구하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낸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전투가 끝난 후 박서진은 급히 지우에게 달려갔어요. 지우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군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미안해. 늦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외부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진의 부하들이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병철 중령과 구조팀이 들어왔어요. 박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계급장을 주워 다시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강지우 하사를 의료진에게 넘겨줘.
그리고 이 조직원들은 현지 경찰에 인계하도록 해. 박서진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신감이었죠. 구조 헬기 안에서 지우는 박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장군님,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번 일로 처벌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박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하다는 거지. 헬기가 기지로 향하는 동안 박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신념에는 충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지우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서진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소장님. 뒤에서 김중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떳떳했거든요. 그날 밤 박서진은 지우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지우는 깨어 있었고 박서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장군님, 제가 군인으로서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납치당하고. 아니야, 지우야. 내가 마지막에 날 지키려고 한 그 순간, 너는 진정한 군인이었어. 박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우의 그 행동이야말로 군인 정신의 진수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단순한 상관과 부하를 넘어선 진정한 동지가 된 것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서진은 예상과 달리 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국방부도 결과적으로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한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다만 공식적인 질책은 받아야 했습니다. 강지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소대장 보조로 진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와 판단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죠. 하사에서 바로 소대장 보조라니 이례적인 일이네. 동료 장교들이 감탄했지만 박서진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우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오후, 박서진은 훈련장에서 지우가 신병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동료를 지키는 거예요. 명령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박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가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소대장 보조님, 질문 있습니다. 신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만약 명령과 동료를 지키는 일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합니다.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지우가 박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장군님, 오늘 답변 어떠셨어요? 완벽했어.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모든 게 장군님 덕분이에요. 그때 절 구하러 와주시지 않았다면. 지우야,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리더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부대에 새로 배치된 신병들이 지나가면서 지우에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의 이야기가 부대 전체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중 한 신병이 박서진을 보더니 지우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소대장 보조님, 저분이 그 유명한 투스타 박 소장님이시죠? 네, 맞아요. 우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하네요. 그런데 정말 혼자서 조직원 10명을 다 쓰러뜨리신 거예요? 지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장군님이요? 그분은
전쟁보다 더 강해요. 박서진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의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훈련장에서 박서진과 지우는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시련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언젠가 정말로 내가 내 자리에 설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계속 배우겠습니다, 장군님. 박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후배를 키워낸 것이 무엇보다 보람찼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진은 자신의 일기에 한 줄을 적었어요. 군인은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만 리더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 이것이 박서진이 평생 추구해온 신념이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념은 지우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질 것이었어요. 기지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든든한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속 박서진 소장은 단순히 계급 높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약한 후배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움직인 어른이자 진짜 리더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런 내 편이 한 명쯤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짜 강함과 따뜻한 용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